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주식 투자 기본도 모르고 할 뻔했다. 박병창 지음 북오션에서 펴낸 책입니다. 이 책은 지금 두 번째 읽는 책인데요. 지난 시간에 실전 투자 따라해보기, 거기서 매월 성장주 저축하기랑 체리피킹 투자하기 부분을 읽었고, 오늘은 그 다음 부분, 마인드 컨트롤, 자금 관리, 주식과 현금의 적정 비율, 매도 규칙, 이렇게 네 파트를 새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 마인드 컨트롤. 주식 투자는 자기 자신과의 외로운 싸움이라고 한다. 투자 성공으로 큰 돈을 벌 때는 주위에서 부러워하고 성공에 대한 희열이 있지만, 투자 실패로 큰 손실이 나고 나면 어느 누구의 말도 위로가 되지 않고 어느 누구도 도움을 주지 않는다. 실패에 대한 자괴감은 끊임없이 자신을 자책하게 한다. 그때 왜 욕심을 냈을까? 왜 신중하지 못하고 경솔하게 투자했을까? 수익이 났을 때 수익 난 부분은 매도에 출금했으면 얼마나 마음이 편했을까? 시장이 이렇게 상승했는데 난 왜 손실일까? 웬만한 주식은 다 상승하는데 내 보유 주식은 왜 상승하지 못할까? 정말 나는 운이 없는 것일까? 등등의 자책과 자문을 하며 스스로의 실패에 대한 자괴감에 빠지게 된다. 주식 투자에 성공하는 데는 자금 관리와 마인드 관리가 기본적 분석이나 기술적 분석 노하우보다 중요하다. 투자 노하우는 매번 투자에서 성공할 수 있느냐 같은 방법론이 되겠지만, 자금 관리와 마인드 관리는 주식 투자로 재테크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의 궁극적인 요인이다. 모든 투자자는 매일 아침 수익을 낸다는 기대감으로 시장이 열리기를 기다린다. 그날의 시황과 자신이 예상하는 업종과 종목을 떠올리며 하루의 투자에 대해 생각한다. 그러나 막상 시장이 열리고 붉은색과 파란색으로 등락하는 주가 움직임을 보고 있노라면 아침의 객관적 판단은 자연스럽게 있고 보유 종목의 상승과 하락에 눈이 가며 잔고 화면에서 수익이 난 금액과 손실이 난 금액을 확인하게 된다. 주식 투자는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지만 돈을 쳐다보지 않아야 성공할 수 있다. 수익으로 늘어나는 돈과 손실로 줄어드는 돈을 쳐다보면서 투자 원칙을 지켜내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주가 움직임에 따라 심리가 변화한다. 주가가 상승해 수익이 나면 기쁨이 뒤따를 것이고, 주가가 상승하면 할수록 욕심이 생긴다. 그러나 주가가 고점에서 하락하면 이익이 난 부분을 잃을까 두려워지기 시작하고, 주가가 최초 매수한 가격에까지 이르면 이전에 벌었다가 놓쳐버린 수익에 대한 미련과 주가 하락으로 손실이 날 수 있다는 두려움 탓에 갈팡질팡하게 된다. 주가가 매수 가격보다 더 낮게 하락하기 시작하면 드디어 화가 나기 시작하고, 두려움과 원금 복구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불안 심리가 작용한다. 이 책 맨 앞에 칠면조 이야기라는 우화를 소개했다. 한 마리를 더 잡으려다가 오히려 잡을 수 있었던 칠면조를 모두 놓치고 마는 한 노인의 이야기다. 수익이 나면 더 많이 벌고 싶고, 손실이 나면 원금 복구라도 하고픈 심리가 주식 투자를 성공으로 마감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한 심리의 변화는 당연한 것이다. 당연한 심리 변화를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무리한 요구일지 모르겠다. 매일매일 주가 변동에 따라 변화하는 심리 상태야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시장이 끝난 후 보유 주식의 움직임을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객관적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조금씩 마인드 컨트롤을 해야 한다. 어쩌면 주식 투자를 하는 순간에는 인간 기계가 되어야 할지도 모른다. 사전에 가치 분석에 따라 주식을 선정했지만 이후 가치 변화가 발생했다면 미련을 두지 말고 그러한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기술적 분석에 따라 매수 및 매도 타이밍 원칙을 결정했다면 매수 시그널이 발생하면 매수하고 매도 시그널이 발생하면 매도해야 한다.
만일 매수했는데 주가 하락한다면 자신의 매수 원칙이 잘못되었을 수 있으므로 다시 한번 원칙을 점검해 보자. 자신의 매수 원칙이 틀림없다면 시장 내 외부의 일시적 충격에 의해 하락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불안해할 것 없이 보유하면 된다. 만일 매도했는데 주가가 추가 상승했더라도 추가 수익을 아쉬워할 필요 없다. 원칙에 따라 매도에 이익 실현한 것이고 그 원칙에 따라 다른 주식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 주식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원칙의 부재다. 원칙이 없는 것이 문제이지 원칙대로 한 것은 아무 문제 없다. 설령 원칙대로 했는데 손실이 났다면 그것은 자신의 투자 방법론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시장의 특수한 상황 때문일 것이다. 원칙대로 했는데 손실이 났다면 다음번 투자에서는 이번 손실 금액보다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원칙을 만들고 그 원칙을 따르는 투자가 자신의 심리를 이겨낼 수 있게 한다. 남들이 데이 트레이닝으로 수익을 냈다고 하면 데이 트레이닝을 따라하고 작정 종목에 투자해 큰 돈을 벌었다고 하면 작전 종목이 뭔지 찾아 투자하고 남들이 우량 주식에 투자해 장기 보유했더니 성공했다고 하면 큰 고민 없이 단지 우량주라는 이유로 주식을 매수하여 장기 보유하는 따라다니기식의 투자는 성공하기 힘들 것이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오랫동안 남들이 하는 것을 따라하는 식의 투자를 해왔다. 주식 투자는 재테크의 일부이지 투기가 아니다. 상한가 따라잡기 매매가 수익을 크게 주는 시기가 있다. 그러나 상한가 따라잡기 매매의 독특한 매매 방법론을 모르는 투자자는 큰 손실을 낸다. 줄기세포로 바이오 열풍이 불었을 때 무작정 바이오주에 투자한 수많은 투자자가 깡통에 가까운 손실을 내고 투자를 마감한 경험이 있었다. 주식시장의 역사를 돌아보면 개인 투자자는 시기마다 수익을 내는 기간도 있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손실의 확률이 높았다. 그런 결과는 시장에 대응하는 유연성과 원칙의 부재 때문이다. 주식 투자로 수익을 추구하려 한다면 지금부터라도 자신의 투자 원칙을 만들어야 한다. 원칙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모른다면 증권 관련 도서나 주변의 전문가를 통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 자신의 원칙을 만들어냈다면 시장에서 실전 적용을 해보아야 한다. 실전 적용으로 원칙을 다듬어야 한다. 자신의 원칙을 다듬어 나가는 과정이 거듭될수록 어떠한 시장이라도 심리적으로 지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투자자가 되어 있을 것이다. 6. 자금 관리. 주식 투자를 몇 년 해본 투자자 중에 돈을 벌어본 경험이 없는 투자자는 없을 것이다. 크든 작든 주식 투자로 수익을 내 기쁨을 맛본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를 지속한다. 주식이 화랑이어서 크게 상승하는 시기임에도 많은 개인 투자자가 손실을 내고 있다는 보도를 가끔 신문에서 본다. 주식을 매수해 수익을 내고 있었으나 매도를 잘하지 못해 결국 손실로 마감하는 경우나 운 좋게 급등하는 주식을 매수해서 큰돈을 번 경험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급등 주식을 거래하다가 결국 원금을 모두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다. 성공적인 주식 투자를 하려 하기보다 큰돈을 벌려는 욕심이 결국 손실 상태로 만든다. 자금 관리는 객관적인 심리를 막아서는 욕심과 두려움 탓에 다른 어떤 원칙보다 지키기 어렵다. 자금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손절매와 거래 중지, 그리고 자금 운용 한계의 확정이라고 볼 수 있다. 손절매는 누구나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전에서 생각한 대로 실천하지 못한다. 손절매는 정률법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손실이 나면 매도에 추가 손실을 막는 방법과 정액법에 따라 일정한 금액의 손실이 나면 매도에 추가 손실을 막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정률법이나 정액법 모두 자신의 성향이나 거래 전략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어떤 경우에나 맞는 것은 아니다. 단기 거래자와 장기 투자자의 손절매 원칙은 달라야 한다. 만일 단기 거래자가 손절매를 10% 이상으로 정해두었다면 한 번의 투자 실패에 큰 손실을 낼 수 있다. 그러한 거래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면 결국 오래지 않아 원금은 거의 없어질 것이다. 반면 장기 투자자가 손절매 원칙을 10% 내외로 설정했다면 많은 경우 자신의 손절매한 이후 주가가 다시 상승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장기 투자자라면 시장이 하락해 기업 가치 대비 주가가 하락하면 손절매가 아닌 보유 또는 추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10% 또는 20%라는 것은 가정일 뿐이다. 개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손실의 범위 그리고 금액의 범위는 모두 다르다. 여하튼 한 번의 투자에서 감수할 손절매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한 번의 투자에서 30에서 40% 이상 손실이 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는데 그러한 상황이 되면 이후부터는 주식 투자가 수익을 내기 위한 투자가 아니라 원금 복구를 위한 투자가 되기 때문에 보수적, 소구적 투자로 심리가 전환되고 그러한 심리는 원금 복구 자체를 어렵게 한다. 단기 거래인가 장기 투자인가에 따라 손절매의 범위가 달라지는 것 같이 주식의 성향에 따라 손절매의 범위가 달라진다. 완만하게 움직이는 대형주가 10% 이상 급락하면 분명 그 주식은 중대한 악재가 있는 것이므로 손절매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등락에는 지나친 매매를 삼가해야 한다. 반면 급등락이 심한 개별 소형주를 단기 매매할 경우 자신의 판단이 틀렸을 때 주가가 급락할 수 있으므로 손절매 범위를 아주 작게 가져가야 한다. 보통 스캘퍼는 2% 이내로 하는 경우가 많으며 데이 트레이딩을 하는 단기 거래자라고 해도 3% 이내가 많다. 시장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급락과 급등을 반복하는 시장이라면 3% 손절매를 정해두었다 하더라도 시장 변동성이 큰 상황이므로 손절매의 폭을 좀 더 유연하게 하여 하락 후 급반등하는 것을 기다려야 한다. 손절매 후 상승하는 실수를 하지 않아야 한다. 이처럼 자신의 자금 규모와 거래 스타일, 주식의 성향, 시장 상황에 따라 손절매 범위는 달라진다. 손절매 범위를 유연하게 정하되 손절매 원칙을 결정했다면 반드시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매매에서 손절매가 중요하다면 전체 투자에서 중요한 것은 거래 중지다. 거래 중지란 일정한 비율로 손실이 나거나 일정한 금액의 손실이 발생하면 거래를 중지하고 한동안 시장을 관찰하거나 시장을 떠나 있는 것을 말한다. 아무리 주식 투자를 잘하는 전문가라 하더라도 슬럼프가 있기 마련이다. 슬럼프 시기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투자가 잘 안 된다. 연속적으로 손실이 나는 투자를 하고 나면 심리적으로 위축되거나 손실 보전 욕구에 욕심을 갖게 된다. 그러면 더욱 투자에 실패하게 된다. 원금의 50%가 손실이 나면 다시 원금 대기까지 100%의 수익을 내야 한다. 30%의 손실이라면 43%의 수익을 내야 한다. 손실은 쉽게 나지만 수익은 생각만큼 빠르지 않다. 주가는 상승보다 하락이 더욱 빠르고 깊기 때문이다. 큰 손실이 나고 복구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투자를 계속하다 보면 수익이 났음에도 손실 금액이 크다 보니 작은 수익에 만족하지 못해 기다리다가 다시 손실이 나고 한 번에 큰 수익을 내려다가 무리하게 되는 상황이 반복되면 그나마 나머지 원금조차 유지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일정한 비율이나 일정한 금액의 손실이 났다면 주가 거래를 멈추고 시장에서 한 발 물러서 있어야 한다. 잠시 물러서 있는 동안 자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거래 전략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연속된 투자 실패, 큰 손실이라면 투자를 중지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자금 운용의 한계도 중요한 자금 관리 요인이다. 자신이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의 규모와 시장이 언제든지 받아줄 수 있는 규모를 정해야 한다. 시장의 유동성이 크게 떨어진 상황에서는 투자 자금이 적더라도 유동성 면에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주식별로 유동성은 다르다. 하루의 거래량이 몇만 주밖에 안 되는 주식이라면 몇천 주 이상의 주식 매수로도 주가의 변동성을 주므로 슬리피지 비용이 높아진다. 매도할 때는 유동성이 없어서 곤란해질 수 있다. 자금 운용 규모의 한계도 중요하다. 늘 1,000만 원으로 투자한 투자자에게 10억 원 이상의 투자 자금을 주면 잘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투자 자금에 따라 투자 대상 주식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서 투자 전략과 매매 타이밍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투자 자금에 따라 손절매 원칙과 투자 전략도 달라진다. 투자 원칙이 확연하게 달라지기 때문에 자금의 규모에 따라 투자에 성공할 수도 실패할 수도 있다. 자신이 잘하는 투자 전략, 투자 성향, 좋아하는 주식의 성향, 시장의 상황 등에 따라 투자 규모는 달라져야 한다. 무조건 투자 자금이 많다고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은 아니다. 마지막으로 번 돈을 출금하는 것은 무엇보다 좋은 자금 관리다. 번 돈을 재투자하면 승수 효과로 더 빠른 시간에 더 큰 돈을 벌 수 있지만 위험 역시 가중되기 때문이다. 가령 1,000만 원으로 시작해 3,000만 원이 되고 5,000만 원이 되고 해서 계속 투자한다면 승수 효과에 의해 수익의 속도가 빨라지지만 결국 언젠간 투자에 실패하는 날이 오면 이미 투자 원금이 커졌기 때문에 그 한 번의 실패로 큰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 번 돈을 재투자의 승수 효과를 누리는 즐거움이야말로 주식 투자를 하면서 얻는 쾌감이다. 그러나 언젠가 닥칠 실패로 그동안 벌었던 수익을 고스란히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실제로 주식 투자를 잘하는 전문가임에도 자금 관리에 실패해 한 방에 모두 날려버린 사례는 너무도 많다. 번 돈을 출금해 적금형, 채권형, 리츠형, 절세형 상품에 꾸준히 저축하는 것은 좋은 습관이다. 주식 투자를 하면서 매매를 잘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더불어 자금 관리를 잘해야 한다. 결국 마지막에 자금 관리를 잘한 투자자가 성공한다. 자금 관리에 실패하면 아무리 투자를 잘하는 전문가라 하더라도 결과가 좋지 않았다. 7. 주식과 현금의 적정 비율. 주식 투자를 하면서 투자 원금 100%를 소위 몰빵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대부분 현금을 어느 정도 유지한다. 주식 투자의 위험 관리 면에서 볼 때 손절매와 더불어 보유 현금으로 예상치 못한 가격 등락에 대응하는 것은 중요하다. 어떤 시장에서는 100% 전체를 투자하거나 오히려 레버리지를 이용하여 원금 플러스 알파의 투자인 신용 거래를 할 수도 있다. 어떤 시장에서는 100% 현금을 보유하면서 시장을 관망하기도 한다. 현금에 투자하라는 말이 있듯이 현금 보유도 투자의 한 방법이다. 주식 보유와 현금 보유 비율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는 전적으로 시황에 따라 달려있다. 일반적으로 시장이 초강세여서 주식을 최대한 매수해 보유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곤 주식과 현금을 일정 비율로 유지하는 것이 위험 관리에 크게 도움이 된다. 대세 상승 시장에서는 주식을 80% 정도, 현금을 20% 정도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나 반대의 시장, 즉 대세 하락 시장에서는 주식을 20%, 현금을 80% 선으로 유지하는 것이 손실을 최소화할 것이다. 레버리지 투자에 대해 생각해보자. 주식시장에서 레버리지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신용거래와 주식담보대출거래, 미수거래가 있다. 세 가지 모두 증권사로부터 자신의 원금 또는 보유주식을 담보로 자금을 빌려 투자하는 것이다.
미수거래는 3일짜리 단기 차입을, 신용거래와 담보대출은 3에서 6개월짜리 차입을 말한다. 한동안 단기거래자들이 미수거래를 활발하게 했지만 미수동결 제도가 시행되면서 미수거래는 초단기 거래자 이외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다. 신용거래와 담보대출 거래가 활발한데 보통 2에서 2.5배의 레버리지를 사용할 수 있다. 만일 1억 원이 원금인 투자자라면 약 2.5억 원의 수준의 투자를 할 수 있다. 1억이 원금인데 2.5원어치 주식을 매수했을 경우 주가가 40% 상승하면 1억의 수익을 낸다. 즉, 원금 기준으로는 100%의 수익을 낼 수 있다. 반면 주가가 하락해 40% 손실이라면 깡통 계좌가 된다. 레버리지를 일으켜 주식에 투자한다는 것에는 고수익의 매력만큼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따라서 레버리지 투자는 아무리 강한 시황이라고 해도 시장 판단에 능숙하고 주식 투자 경험이 많은 투자자에 국한해야 한다. 시장 하락 시기에 큰 손실을 내고 시장에서 떠나는 투자자는 대부분 레버리지 투자자다. 투자 원금 안에서 일부 현금을 유지하며 거래한 개인 투자자나 레버리지 사용을 하지 않는 기관 투자가, 외국인은 시장 하락 시기에도 실적이 좋은 성장 가치주를 손전매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다. 시장의 왜곡이 정상화되고 다시 반등하면 손실을 입지 않거나 수익을 내고 매도할 수 있다. 그러나 레버리지를 이용한 투자자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 단기 급락으로 30에서 40% 하락하면 담보 부족으로 반대 매매가 되기 때문이다. 기다림의 한계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레버리지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다. 만일 레버리지 투자를 하더라도 1억 원 원금이라면 베팅하고 싶은 주식의 일부, 약 2천에서 3천만 원만 사용하는 것이 현명하다.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의 발단이 레버리지를 이용한 부동산 투자였다는 사실을 상기하자. 주식시장이 상승 추세라면 주식 보유 비중을 높게 하고 시장이 하락 추세라면 현금 보유 비중을 높게 하는 것은 당연한 상식이며 누구든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주식 투자에서 가장 큰 적은 자기 자신이다. 이성은 시장이 매도 신호를 주며 현금 확보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하지만 감정은 실행에 옮기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자신이 정해놓은 매도 신호가 발생했을 때 보유 주식을 수익이든 손실이든 매도의 현금을 확보하는 행동이 실제로 할 수 있을까? 내 주식만은 상승하거나 보합권에서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시장이 하락할 때는 상승할 때 움직이는 폭보다 크게 움직인다. 상승 변동성보다 하락 변동성이 더 크다. 즉, 약세 시장에서는 주식을 매수해 수익을 낼 확률과 폭보다 손실의 확률과 폭이 더 크기 때문에 주식을 보유하거나 섣불리 투자하지 말고 현금을 보유해 시장을 관망하라고 하는 것이다. 시장에는 극단적으로 레버리지를 이용하는 주식을 풀로 보유하며 투자하는 사람도 있고 항상 현금으로 투자하는 사람도 있다. 주식을 많이 보유하는 사람은 주식시장의 상승을 기대하고 자신이 투자한 기업의 가치를 믿고 투자해 일정한 기간 동안 기다리는 사람이다. 반면 늘 현금을 보유하며 장중단기 거래로 투자하는 사람은 주식을 보유하는 동안 시간의 위험을 피하고자 자신이 제어할 수 있는 장중 시간에만 투자하는 사람들이다. 양극단의 투자자는 분명 자신들의 투자 철학이 있다. 일반적인 투자자라면 시장 상황을 살펴야 한다. 시장 상황이 상승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 상승 후 박스권인지 하락 후 박스권인지 등의 판단은 기술적 분석의 영역이다. 주식 보유와 현금 보유 비율은 시장 상황에 따라 달리 해야 하므로 현 시장에 대한 판단, 즉 시황 판단은 모든 투자에 우선한다. 초기 매수할 때는
원금의 일부만을 사용해 분할 매수해야 한다. 나는 이때 매수를 적후병을 보낸다고 표현한다. 만일 예상대로 주가가 움직여주면 나머지 금액을 더 투자해 매수한다. 매수 주가가 하락할 때 시장 변동성 때문이라면 매수 가격 아래에서 추가 매수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시장 상황 때문이 아닌 자신의 판단이 틀려서 주가가 하락한다면 매수 가격 아래에서 추가 매수하면 안 된다. 그것이 물타기이고 물타기는 주식 투자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다. 항상 원금을 조금이라도 남겨두는 이유는 주가 움직임이 좋을 때 수익을 극대화할 베팅을 위한 것이며 예상치 못한 시장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100% 한 종목을 매수해 보유하고 있다면 변화하는 시장에 대응할 유연성이 없다. 따라서 시장이 좋을 때는 20에서 30% 정도의 현금을, 시장이 나쁠 때는 50% 정도의 현금 비율을 가져가며 투자하는 것이 안정적이다. 8. 매도 규칙. 주식 투자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매도다. 이익 실현 매도는 물론이고 손절매는 더더욱 그렇다. 단기 급등하는 주식을 이익 실현하고 다시 매수하려 할 때는 재매수 타이밍을 주지 않고 급등해 버리기 일쑤다. 손절매 타이밍에 주저하다가 큰 손실을 입는 일도 허다하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수할 때는 심사숙고해 좋은 주식을 좋은 매수 타이밍에 매수한다. 그러나 매수한 후 어느 정도 수익을 내다가 결국 다시 손실인 상태로 가는 경우가 많다. 주식을 매수한 이후 곧바로 손실인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이익 실현 매도를 잘못한 경우는 추가적인 이익을 실현하지 못한 미실현 이익이니 어쨌든 이익은 낸 것이다. 그러나 손절매 타이밍을 놓치면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 이익을 극대화하는 매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 앞서 많이 언급했듯이 단기 급등하는 주식도 추세적으로 큰 폭 상승한 주식도 중간중간 하락 조정을 거친다. 당일만 해도 그렇다. 결국 강한 상승으로 마감하는 주식도 장중에는 하락하며 마음고생을 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매수를 결정하기도 참 어렵지만 일단 매수한 이후에는 언제 매도해야 할지 판단해야 하므로 머릿속은 늘 복잡하다. 우선 이익 실현 매도를 생각해 보자. 많은 투자자들이 이익 실현은 작은 폭으로 짧게 하고 손실은 키우는 매매를 한다. 그것은 다분히 심리적인 요인 탓이다. 따라서 매도에 대한 전략을 주식을 매수하면서 동시에 세워야 한다. 시장이 상승 추세일 때는 매도 타이밍을 좀 더 천천히, 시장이 하락 추세일 때는 매도 타이밍을 빠르게 가져가는 것은 기본이다. 시장 상승 시기에 주도 업종 내의 주도 종목에 투자하고 있다면 욕심을 낼 필요가 있다. 매수할 때부터 자신이 투자한 주식이 주도 업종이고 주도 종목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매수 이후 시장 상황도 그렇고 자신이 투자한 종목이 주도 업종 내의 주도 종목이라는 판단이 서면 시장의 추세적 하락 전환이 있을 때까지 충분히 홀딩해야 한다. 그러나 자신이 매수한 주식이 후발 또는 주변주이거나 시장에서 각광받는 주도 업종이 아니라면 추세에 따라 매도해야 할 것이다. 시장이 좋다고 같은 업종의 다른 주식이 상승한다고 막연히 기다리지 말고 한 추세 구간 내에서 상승 후 눌림목 하락 조정이 나타나면 매도의 이익 실현을 해야 한다. 그것을 조정이라고 기다려서는 안 된다. 매도할 때는 내가 매도한 후 급등해버리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이 생긴다. 그러한 두려움을 피하는 방법이 분할 매도이다. 이때도 시장에서 많은 투자자들이 사고 싶어하는 주도주라면 전체의 10% 정도씩 분할 매도하면서 이후 추이를 살핀다. 그러나 주도주가 아니라면 30% 정도 이상 매도하면서 추이를 살펴야 한다. 만일 어떤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단기 급등으로 약 20% 수익이 냈다고 하자.
이때 조정 하락을 예상하고 전체 비중의 약 30% 정도 이익 실현을 했다면 그 주식의 주가가 다시 자신이 매수한 가격 근처까지 하락해도 기다릴 수 있다. 이미 이익 실현한 30%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보유 주식을 매수가에 매도해도 그 투자는 이익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이익 실현을 하지 않고 전체 보유로 기다렸는데 자신이 매수한 가격권까지 내려오면 심리적으로 상당한 압박을 받을 것이다. 많이 올랐을 때 그냥 이익 실현할 것을, 그때 조금이라도 매도할 것을, 여기서 좀 더 내리면 손실인데 이제 매도해야 하나? 등등의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마침내 주가가 자신이 매수한 가격권 아래로 내려가면 아마도 대부분 손절매를 고려할 것이다. 이럴 때 미련을 두고 손절매하지 않고 기다렸다가 낭패를 본 경험이 많기 때문이다. 시장은 아이러니하게도 짜증내면서 매도하고 나면 그때부터 다시 상승한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해 매도세가 나타나면 일부 분할 매도하는 것이 심리적인 안정과 추가적인 이익 추구에 반드시 필요하다. 자신이 매수한 주식이 시장에서 가장 강한 업종 또는 종목군에 속한 것이라도 그렇다. 그러나 일부 매도를 하지 않고 조정 하락이 있다 하더라도 끝까지 기다리겠다고 판단했다면 조정 하락으로 수익이 줄어드는 것에 미련을 두지 말아야 하며 만일 자신이 매수한 가격권까지 하락한다면 미실현 이익에 대한 미련보다는 손실에 대한 객관적인 시각이 필요하다. 상승하고 있는 주식을 일부 매도해 이익 실현을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욕심도 있겠지만 매도 후 재매수하는 매매 스킬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락할 것이라고 판단해 매도했는데 자신의 판단과 달리 상승하면 자신이 매도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이라도 다시 매수해야 한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것을 하지 못한다면 매도 후 재매수는 영영하지 못할 것이다. 많은 시스템 매매 설계자들이 매도 후 재매수의 알고리즘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다. 이익 실현 매도는 기술적 분석상 추세적으로 볼 때 정고점을 돌파하고 단기 급등이 나타나면 분할 매도해야 한다. 이후 조정 하락이 있으면 재매수,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만 보유하면서 추가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 재매수는 하락 시에 매수하는 것이 아니고 하락 조정 후 다시 상승하는 것을 보면서 매수하는 것이다. 매수 이원칙에서 설명한 바 있다. 이익 실현 매도에 기술적으로 트레이딩 매도라는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매수 후 HTS의 일정률 위로 자동 매도 주문을 해두는 것이다. 주가가 상승하면 매도 주문이 자동으로 주가 상승을 반영해 위로 변경된다. 가령 1만원 매수 후 1만 1,000원의 매도 주문을 하였는데 주가가 1만 700원으로 위로 상승하면 매도 주문이 1만 1,500원 등으로 변경되는 주문이다. 분할에 매도 주문을 넣을 수 있는 자동 프로그램도 되어 있으므로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손절매는 이익 실현보다 훨씬 어렵다. 손실인 상태에서 매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매도하기 싫다는 마음이 더욱 앞설 것이다. 이익이 난 상태에서 매도하지 못해 손실이 되어버린 주식이거나 자신의 매수 선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는 더욱 괴롭다. 그러한 심리적인 이유 때문에 손절매 타이밍을 놓치는 건 주식시장에서 가장 흔한 매도 실패다. 손절매를 잘해야 한다는 것은 웬만한 투자자들은 공감할 것이다. 문제는 생각한 대로 행동하지 못한다는 것과 손절매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는 것이다. 어떤 투자자들은 자신이 손절매를 못한다고 인정하고 HTS를 이용해 매수 가격 이후 일정 정도 하락하면 자동으로 매도가 나가도록 해놓는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위험한 매도 전략이다. 주식은 장중 등락이 있으며 특히 변동성이 심한 시장에서는 대형주 또는 우량주라 할지라도 하루에 5% 이상 등락한다.
만일 손절매 원칙을 마이너스 5%라고 정하고 시스템상으로 매수 가격에서 5% 이하가 되면 자동으로 매도가 나가게 설정했다면 그 투자자는 자신이 매도한 주식이 나중에 보면 많이 상승해 있는 것을 자주 보아야 할 것이다. 주식 투자에서 가장 가슴 아픈 상황이다. 무조건 5% 또는 3%가 손실나면 손절매 한다든지 하는 손절매 원칙은 적절하지 않다. 10% 정도까지 하락해도 기다릴 수 있는 주식이 있는가 하면 매수 후 1, 2%만 하락해도 위험한 주식이 있다. 주식마다 등락의 폭이 다르고 주식마다 상승 주기와 하락 주기가 다르다. 따라서 일정한 폭과 일정한 금액으로 손절매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의 속성과 매수한 시기에서의 기술적 분석상의 상황, 그리고 시장 상황에 따라 손절매 가격을 정해 두어야 하는 것이다. 가령 시장이 고점을 찍고 하락하는 추세에서 주식을 매수했다면 매수 직전 저점 가격을 하향하는 시점을 손절매로 잡는다든지 약 3% 이내의 짧은 손절매 폭을 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큰 폭의 손실을 입을 수 있다. 반면 시장이 강세일 때는 당일 매수 후 약 3%의 손실이 났다 하더라도 다음날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시장 상황이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다. 따라서 손절매 폭을 좀 더 크게 잡을 수 있다. 차익 실현 매도는 애초에 목표 가격을 정하고 매수했기 때문에 별반 어렵지 않다. 반면 손절매나 위험관리 매도는 시황에 따라 섹터 및 주식별로 다르게 적응해야 하므로 어렵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차트에 의한 방법이다. 정확히 표현하면 수급에 의한 방법이다. 차트 분석편에서 강조했듯이 강한 매수 및 매도의 주체가 어떤 가격에 거래했는가로 매도 가격을 정한다. 단기 거래자들이 전일 또는 최근에 매수한 주체들이 집중 매수한 가격 아래로 하락하면 매도하듯이 일봉이나 주봉에서 돌파한 가격을 지지하지 못할 때 매도해야 한다. 결국 돌파한 가격이 손절매 가격이 되는 것이다. 주가는 일정한 기울기로 움직인다. 만일 45도 각도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주식이 어느 날 90도 직각으로 급등한다면 다시 원래 추세대로 회귀하려는 성향이 있다. 즉, 그러한 각도의 상승엔 일부 매도하는 것이 맞다. 수직으로 급등하는 주식을 추격 매수하는 투자자들도 있는데 그들은 일단 손실이 나더라도 보유할 작정인 투자자들이다. 시장 주도 종목이 하락하는 과정 속에서 이익 가치 또는 성장 가치 대비 과도한 하락이라고 판단해 매수했다면 추가적으로 10% 정도 더 하락한다 하더라도 그 주식의 가치를 믿고 기다릴 수 있다. 그러나 루머에 의해 급등한 소형주가 하락할 때 매수했다면 고점에서부터 충분히 하락했다 하더라도 자신이 매수한 가격권에서 더 내려가면 기다리지 말아야 한다. 단기 급등한 개별 소형주는 하락 시에 예상보다 더 크게 급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손절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손절매하는 방법론이 아니다. 어떤 방법론을 선택하였든지 그것을 지킨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손절매에서 또 중요한 것은 자신이 손절매하고 나서 주가가 상승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을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매도했다는 것은 다시 상승하기 힘들다는 판단이었기 때문이다. 누가 곧 상승할 수 있는 주식을 매도할 것인가? 당분간 다시 상승하기 힘들 것이라고 판단하고 매도했는데 곧바로 강하게 상승했다면 자신의 판단 실수를 인정하고 다시 매수하면 그뿐이다. 주식 투자는 매번의 투자가 개별 상황이다. 매수 후 매도했다면 그것이 이익이었든 손실이었든 한 번의 투자가 종료된 것이다. 이후 동일 주식을 다시 거래해도 그것은 새로운 투자다. 매도하고 나서 다시 못 사면 어쩌지? 하는 마음은 스스로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다. 더 싸게 사면 좋고 비슷한 가격이거나 좀 더 위라도
이후 더 많이 상승할 것이라는 판단이라면 다시 매수할 수 있어야 한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